자, 그러면 파일 시스템의 또 하나의 구성 요소인 아이노드 리스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노드 리스트는 아이노드 구조체의 어레이입니다. 그래서 아이노드 구조체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그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데이터 블록의 용도와 디스크 블록의 할당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우린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파일을 이루는 실질적인 데이터 외에도 또 다른 데이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하나의 파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디스크 블록에 할당되는 데이터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파일을 유지시키기 위한 부수적인 정보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파일이 저장된 디스크 블록의 위치를 가리키는 인덱스 필드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요. 파일의 전체 사이즈도 필요합니다. 공부를 하면 더 알게 되겠지만 유닉스 시스템은 멀티 유저가 사용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파일의 접근 권한이나 파일의 소유자 정보도 필요합니다. 파일마다 필요한 이 정보는 아이노드 구조체에 저장 관리됩니다. 화면에는 일부의 아이노드 구조체에 대한 정보를 표현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아이노드 구조체는 파일당 하나씩 존재해야 하고요. 파일이 최초 생성 시에는 디스크 블록뿐만 아니라 아이노드 구조체도 할당이 되어야 합니다. 파일이 삭제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디스크 블록의 반납과 함께 아이노드 구조체의 반납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가 커널의 파일 시스템 관리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다시 앞서 배웠던 내용과 함께 아이노드 구조체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데이터 블록은 파일의 내용이 저장이 되는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최소 단위를 블록이라고 합니다. 데이터 블록은 디스크 블록의 모임인 것이죠. 데이터 블록에 저장되어 존재하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부가적인 정보를 아이노드 구조체에 저장합니다. 아이노드 구조체는 두 종류의 정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데이터가 저장된 디스크 블록의 위치를 가리키는 인덱스 필드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인덱스 필드는 디스크 블록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디스크 블록에는 실질적인 파일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게 되고요. 인덱스 필드의 역할을 하는 직접 블록 인덱스가 저장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노드 구조체의 나머지 정보들은 파일의 크기, 파일의 종류, 파일 소유자, 접근 권한, 파일의 접근 시간 등과 같은 정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에는 많은 파일들이 존재합니다. 커널이 이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파일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자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파일 시스템에 존재하는 파일들은 자신을 가리키는 유일한 식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를 아이노드 번호라고 부릅니다. 아이노드 번호는 당연히 파일 시스템 내에서는 유일한 값이 되어야겠죠. 파일을 식별하는 이 아이노드 번호는 실질적으로는 아이노드 리스트에서 해당 아이노드 구조체를 식별하는 식별자 번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당 아이노드 구조체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임의의 파일을 접근하기 위한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다음 장의 그림을 통해서 커널이 아이노드 번호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당되는 파일을 찾아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파일 시스템에는 다양한 유형의 파일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텍스트 파일이나 실행 파일이 있고요. 또 디렉토리라는 파일도 있습니다. 디렉토리는 사용자에게 익숙한 파일명과 파일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아이노드를 연결하는 특수한 파일입니다. 이 디렉토리는 아이노드 번호와 파일명이라는 자료 구조를 데이터로 갖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데이터로 또 다른 디렉토리를 내포할 수가 있어서 파일 시스템 구조가 평면적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계층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이 루트 밑에 bin이라는 디렉토리 밑에 ls라는 파일을 찾아가는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서 아이노드 번호와 아이노드 구조체의 역할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닉스 시스템상의 최상위 디렉토리는 슬래시로 표현을 하고요. 루트라고 읽습니다. MS 운영체제의 C나 D 디렉토리에 해당하는 것인데 유닉스에서는 MS 계열과 달리 최상위 디렉토리는 하나입니다. 루트는 디렉토리고요. 그 안에는 bin이라는 서버 디렉토리가 있습니다. bin도 디렉토리여서 ls라는 실행 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필요한 파일은 ls입니다. 파일 시스템에 있는 ls를 접근하기 위해서는 ls 파일의 아이노드 구조체를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ls의 아이노드 번호를 먼저 알아내야 되겠죠. 한 번에 ls 파일을 찾아갈 수는 없고요. ls가 존재하는 패스의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해 갑니다. 파일 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루트의 아이노드 번호는 일반적으로 1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이노드 번호를 알고 있다면 아이노드 리스트에서 루트의 아이노드 구조체는 바로 찾아갈 수가 있겠죠. 루트의 아이노드 구조체가 가리키는 디스크 블록의 내용을 읽어옵니다. 루트는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파일명과 아이노드 번호를 쌍으로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림으로 보시죠. 루트의 데이터에는 bin이라는 파일이 존재해야 합니다. 없다면 not found가 나겠죠. bin과 일치하는 파일명을 찾게 되면 그 옆에 아이노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진 아이노드 번호에 해당하는 디스크 블록을 또다시 읽어오게 되죠. bin도 디렉토리이기 때문에 파일명과 아이노드로 이루어진 아이노드 번호로 이루어진 데이터로 디스크 블록이 채워져 있을 것이고요. 사용자가 파일의 패스를 제대로 입력했다면 bin 디렉토리에는 ls라는 파일명이 존재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찾고자 하는 파일과 일치하는 ls가 검색이 될 것이고요. ls에 해당하는 아이노드 번호를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프로그램에서 필요로 하는 ls의 아이노드 구조체를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s의 아이노드 번호는 3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루트와 ls 사이에는 더 많은 디렉토리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다 하더라도 ls를 찾아가는 이 과정은 지금까지 설명한 과정으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아이노드 리스트는 운영체제가 부팅되는 과정에서 메모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하드디스크보다는 메모리에서 관리되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이노드 번호와 아이노드 구조체의 쓰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장에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파일 시스템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